피부과에 질문이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데, 피부과에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, 네. 첫 번째로는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민간요법 같은 게 있나요? 제가 민간요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이 사실 없어요.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꿀을 바르기도 하고 미백 때문에도 레몬이나 이런 것도 쓰시는 경우도 있고, 잘 사용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대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이상 반응이죠. 우리가 제품화되어 있는 거 쓰는 거는 제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, 집에서 민간요법 방식으로 뭔가를 쓴다, 정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. 독성이라든지 나한테 지금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기처럼 알러지가 올라온다든지 피부가 예민해진다든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다 쓴다기보다는 소량씩해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만약 꼭 쓰셔야 된다면. 피부 타입을 본인이 모르잖아요. 네. 일반 피부과에서 피부 타입이 너무 궁금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까요? 있죠. 저희는 촬영하고 싶다 피부 촬영 오시는 분들도 있죠. 내 피부 타입을 모르잖아요. 민간요법은 꿀도 그렇고 식물성 오일도 그렇고 걔네들은 결국 피부를 덮잖아요. 지성인 분들은 오히려 피부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러블을 더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내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적합한지도 알고 꼭 쓰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일을 썰어서 피부 오일, 그것보다 팩이 낫죠. 오일은 그냥 드시면 안 돼요. 팩이 요즘 저렴한 거 많잖아요. 제품화되어 있는 거를 그래도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. 오이 당근 먹는 걸로. 팩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? 그렇진 않고요. 미백 관련해서는 비타민 가득 들어있는 팩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. 내 피부가 예민하고 장벽 손상이 심한데 붙이면 따가울 수 있어요. 자극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. 제일 좋은 거는 자극적이지 않은 걸 쓰는 거죠. 내가 처음 쓴다고 했을 때 1일 1팩이 정말 좋거든요. 그렇게 꾸준히 해오셨던 분은 내 피부를 아니까 내 피부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하시는데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. 미백팩이다라는 것만 보고 하얘져야지, 화끈거리면 원래 그런가?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. 피부 질환을 화장품 때문에 개선했다. 피부 질환을 화장품으로 다 케어할 수는 없죠.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, 진피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발랐을 때 흡수가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. 그런 제품들은 있어요. 채널들이 있겠죠. 피부에도 흡수가 될 수 있는 채널들이, 그런 걸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제품들 요즘은 좀 있지만, 그래도 근본적으로 진피층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. 표피층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되거든요. 내 피부가 질환적으로 봤을 때 장벽의 손상이 커서 예민해진 상태라면 어느 정도 화장품으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겠죠. 그게 아니라 좀 더 깊은 문제라면 홈케어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. 피부 시술 받으면 주먹 안 된다, 마셔도 괜찮다, 그거에 대한 어제 솔직한 얘기. 어떤 시술을 받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겠는데, 자극이 되는 시술을 받으셨다 그러면 지나친 과음은 좋진 않죠. 내 피부에 좋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,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림프 순환이 중요하거든요. 얼굴은 림프가 굉장히 많은데 림프 순환이 잘 돼야지 기술적인 효과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,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림프 순환에도 좀 저해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일주일 금주하시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, 이건 진짜 오피셜한 얘기이고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. 오늘 중요한 약속인데 한두 잔 안 될까요?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드시라고 해요. 사실 스트레스 자체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기분 좋게 시술 받았는데 이후에 막 스트레스 받아, 이거는 시술 효과에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잔 가볍게 드시는 거는, 이건 오피셜한 건 아니에요.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영상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원장님이 좀 먹어도 된대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거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. 피부과 가면 선생님들께서 왜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걸 입으시는지. 예를 들어 호텔 갔는데 호텔의 직원분들이 평상복 옷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, 누구한테 가야 될지,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. 모든 병원들이 다 유니폼 착용하시지만 저희는 더더욱 신경 쓰는 게 오시는 분에 대한 저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장님 주력 치료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환자들의 질문이 어떤 거? 저희 병원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건 눈밑이죠. 아무래도 눈밑 지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, 아니면 눈밑 꺼진 다크서클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 궁금해하시고, 시술을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, 못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.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모습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성형외과를 추천하시거나 이런 것도 있고. 그런 경우도 많죠. 한 번에 개선되는 거는 없거든요.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번에 개선을 하고 싶다,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고요. 눈 지방이 너무 심한 분들 또한 수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여러 번의 시술 횟수가 필요할 수 있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
원장님 지인분 중 혹시 여기서 추천해 주시거나 가게 되면 할인해 준다고 할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소개해드릴 만한 병원은 있죠. 근데 실제로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어요.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병원에서 고객분을 저희 병원에 소개해 주신 원장님이 있어요.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. 왜 소개를 해주셨을까? 보톡스 맞으러 1,000원짜리 보톡스 맞으러 간다.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?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가보시진 않으셨죠? 시술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물론 병원마다 다를 거예요. 예를 들어 장비가 있고 소모품이 있고 시술 시간이 있잖아요. 어쨌든 장비 가격이나 제품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. 이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겠죠. 아무래도 좀 비싼 시술들 그만큼 단가가 좀 높다라는 얘기인 거고 저렴한 시술들은 조금은 더 저렴한 단가라는 얘기일 텐데 보톡스가 1,000원이다라는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환자들이 모를 때는 싸니까 간다 해도 그런 걸 좀 아는 사람이나 깨어있는 사람은 와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?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좀 조심스럽네요. 요즘은 그래도 웬만한 병원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좀 믿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저희 병원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.